안녕, 황금 언니야. 최근에 우리 가족은 일본의 북쪽 홋카이도, 한국에서는 북해도라고 불리는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어. 나는 뽀로로 마을에나 나올 법한 눈 덮인 마을은 아주 멀디 먼 곳, 비행기를 10시간 넘고 타고 가야 하는 그런 곳, 북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서울에서 단 3시간 거리 일본에 하늘과 땅이 눈으로 덮여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 그리고 내 식견이 이렇게 좁구나 느꼈지. 쨍한 파란 하늘 밑에 눈으로 덮인 언덕, 눈이 두껍게 내려앉은 나무들, 노을이 내린 주황빛 설경은 평생 마음에 남을 장면들이었어. 코끝은 차갑고 몸은 따뜻한 야외 노천탕은 일본 겨울 여행의 진미 중 하나지. 특히 이번 여름에는 내리는 눈을 맞으며 야외 온천한 것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 또 가파른 산 비탈을 멋지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스키어들은 정말 멋있더라. 스키어들의 국적도 다양한 거 보고 놀랐어.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즐기기 위해 세계 11곳을 여행하는 열정과 인생을 즐기는 태도에서 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았어. 우선 북해도 이것저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북해도는 서울보다 훨씬 위쪽에 위치하여 러시아와 오히려 가까운 곳이야. 일본에서 혼슈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섬이며 남한 면적의 80%를 달하는 면적이야. 이렇게 넓은 면적을 여행하다 보니 다소 긴 구간을 이동할 때는 기차를 이용했고 숙박시설도 1박을 하며 움직였어. 눈길 운전이 걱정돼서 기차를 선택했지만 막상 무거운 짐을 들고 어린아이들과 기차를 갈아타는 일은 예산 일이 아니었어. 다시 간다면 공항에서부터 차로 이동할 것 같다. 1박을 하며 여러 숙소를 경험한 것은 좋았어. 짐을 풀고 싸는 일이 번거로울까봐 걱정했지만 막상 해보니 크게 귀찮거나 힘들지 않았어. 북해도는 넓은 평야와 산지가 섞여 있는 곳으로 평야에서 농축산물이 생산되고 있어. 낙농업 또한 발달되어 유제품이 신선하고 맛있다고 해. 여행 내내 맛있는 우유와 우유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진하고 고소한 그 맛이 인상 깊었어. 그 우유로 만든 수플레 치즈케이크도 한국에서 맛보지 못한 맛이었어. 짐이 된다면 공항에서 케이크를 하나만 사온 것이 후회될 정도였어. 또한 마요도 유명해서 마요로 만든 크림도 유명하니 참고해. 이번 북해도 여행은 설경을 눈으로 실컷 볼 수 있는 3일 코스와 삿포로 시내를 구경하는 이틀의 코스로 구성했어. 다시 간다면 삿포로 시내 구경은 생략하고 실컷 눈 구경만 하고 올 것 같아. 첫째 날부터 이야기해보자.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첫째 날. 여행 첫째 날 코스는 인천에서 센치토세 공항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사히카와 역으로 가서 마지막에 BA 역에 도착하는 코스였어. 이날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인천발 비행기부터 2시간 지연되었고 센치토세 공항에서 입국 심사도 다소 오래 걸렸고 홋카이도 JR 레일 패스 티켓 발급까지 계속 기다렸어. 아사히카와 역에서 차량 렌트를 하기로 했는데 렌트 회사 영업 종료 시간을 훌쩍 넘어서 도착해서 차량 렌트도 다음 날에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기차를 타고 다니며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일본인들은 기차나 전철 안에서 책을 많이 읽더라. 한국에서는 모두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잖아. 그런데 일본은 책 읽고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기 좋았고 놀랐어. 지쳐서 도착한 BA역의 밤 풍경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주황색 가로등 불빛 배경으로 하늘부터 땅까지 모두 눈으로 뒤덮인 마을을 마주한 순간 우리 일행들 모두 탄성을 질렀어. 마치 동화 속 마을에 와 있는 듯한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무척 낭만적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음식으로 마무리했어. BA역에는 식당이 있었지만 모두 문을 닫은 상황이었어. 눈 덮인 위쪽 지방을 다닐 때는 편의점 음식을 자주 먹었어. 식당이 숙소에서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해결하기 힘들었거든. 이번 여행에서 겨울 공항 이용 팁 하나를 얻었어. 이건 말이야. 공항 도착 후 외투는 수화물을 보낼 때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는 사실이 말이야. 공항과 비행기 안은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외투를 벗고 다녔는데 외투의 부피가 크다 보니 들고 다니기 굉장히 큰 짐이 되더라고. 공항과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짐은 줄이는 것이 좋으니까 말이야. 자, 이제 둘째 날로 넘어가 볼까? 높고 파란 하늘과 하얀 눈이 덮인 언덕의 둘째 날. 둘째 날 코스는 BA역 숙소에서 크리스마스 나무를 거쳐 탁신강 갤러리, 자작나무 숲을 보고 사기체의 언덕에서 스노우 리프팅을 체험하고 흰수영 폭포를 봤어. 그리고 숙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닝구로 테라스를 가보는 코스였어. 크리스마스 나무 보러 가는 길에 야생여우도 만났어. 북해도에서 곰과 야생여우를 만날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피식 웃기만 했는데 그랬던 야생여우가 정말 눈앞에 나타난 거지. 북해도는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우리 일행 모두 폭발적인 반응이었어. 예상보다 큰 강아지만 했고 굉장히 털이 예쁘더라.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차가 다가가려 하자 계속 뒷걸음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 둘째 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파랗게 높은 하늘과 눈 덮인 언덕, 눈이 탁 트이는 느낌 그 자체였어. 흰 눈밭에 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시니 선글라스는 필수더라고. 탁신강 갤러리는 자작나무 숲이 예쁜 곳이야. 자작나무는 희고 윤이 나는 껍질을 가졌고 추위에 강한 나무라고 해. 흰 껍질 덕분에 나무 껍질 표면 온도를 줄일 수 있어서 영하 70도에도 얼지 않는다고 하네. 이렇게 흰 나무 껍질 덕분에 흰 눈과 잘 어울리고 참 예뻤어. 사계체의 언덕에서 점심을 먹고 스노우 리프팅을 탔어.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놀랐어. 타는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쉬웠지만 한 번쯤은 탈만하다고 생각해. 알래스카에 가서 개썰매를 타면 이런 느낌일까? 잠깐 상상해봤어. 흰수영 폭포와 닝구루 테라스는 특별한 것은 없었어. 그리고 다음 숙소로 이동해서 맛있는 석식을 먹었어. 자, 이제 셋째 날 이야기 해볼까? 성과 끝 모두 눈의 셋째 날.
셋째 날의 코스는 숙소에서 백운장으로 가서 눈썰매를 타고 온천을 즐기고 아사히다케 로프웨이로 가서 로프를 타는 코스였어. 백운장은 산에 위치하여 차를 타고 꼬불꼬불한 비탈길을 올라갔는데 무섭기도 하고 멋있기도 했어. 올라갈 때는 하늘과 땅 모두 하얀 눈 세상이었어. 중무장을 하고 눈썰매를 타러 잠깐 걸었는데 걷는 걸음마다 무릎까지 눈이 파묻히더라. 와, 아이들 모두 원도 끝도 없이 눈 밟고 썰매를 탄 것 같아. 행복해하는 아이들 표정 보니 나도 행복했어. 백운장 노천탕은 정말 추천해. 내리는 눈을 맞으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나른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상쾌하고 내가 신선이라도 된 듯했어. 아사히다케 로프웨이에서는 멋있는 스키어들을 봤어. 경사가 꽤 되는 산비탈을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은 멋짐을 넘어서 충격적이기까지 했어. 좋아하는 무언가를 즐기기 위해 세계 이곳저곳 여행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 열정과 에너지에 좋은 자극을 받았어. 오르골과 운하를 본 넷째 날. 넷째 날에는 아사히카와시에서 삿포로로 이동한 후 오타루시를 방문한 코스였어. 오타루시에서는 오르골을 타고 운하를 봤어. 바닷바람이 날 새워 얼굴을 때려서 이번 여행 중 가장 춥게 느껴졌던 날이었어. 오르골 가게는 몽환적인 장소였어. 요정이 금방이라도 나올 듯 했고 연신 예쁜 오르골 멜로디 소리가 들려왔어. 운하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사진은 예쁘게 나왔어. 오타루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삿포로 숙소로 돌아와서 쉬었어. 감동의 카이센, 즉 회덮밥과 부적. 다섯째 날은 삿포로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는 경로였어. 홋카이도청을 보고 스완신사를 가서 부적을 샀고 미조 시장에서 감동의 카이센동을 먹었지. 그리고 돈키호테에서 오타이산, 생략 소화제를 잔뜩 사고는 숙소에서 잠깐 쉬었어. 그리고는 라멘 요츠코, 라멘 골목에서 감동의 라면을 먹었어. 스완신사는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져 있는 작은 신사였는데 예쁜 꽃수물로 유명한 곳이야. 그리고 예쁜 오마모리, 부적을 사왔어. 미조 시장에서 먹은 카이센동은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신선했어. 특히 연어알이나 명태알들이 전혀 비리지 않고 고소하거나 짭조름해서 놀랐어. 생선알을 익히지 않고 먹는데 비리지 않다니 정말 놀라웠어. 라면 거리에서의 라면 또한 감동이었어. 짜지도 않고 구수한 국물이 인상적이었어. 한국에서는 맛보지 못한 맛이었어. 삿포로 니카상 포토스팟에서 사진도 찍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지. 한국으로 컴백한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은 삿포로역에서 신테토시 공항으로 이동하여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면세점에서 치즈케이크도 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라면도 먹었어. 면세점은 화장품이나 술, 작은 디저트를 살 수 있는 규모라서 조금 아쉬웠어. 이렇게 우리 가족의 북해도 여행은 마무리됐어.